여러분들께서는 꽁지 없는 소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꽁지 없는 소란, 중요한 것을 빼앗긴 것 같이 그 꼴이 보잘것없고 힘도 쓰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대체자로 티모 베르너를 영입한다고 알렸지만 영국 언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체할 공격수로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기로 했으며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로제 라이프치히 감독은 베르너가 임대를 떠나고 싶어하고 그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며 그의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은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며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12골과 5도움을 터뜨리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지만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공격수 영입이 시급하기에 베르너 영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영국 언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어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 대신 뛸 수 있는 선수로 베르너 영입을 앞두고 있지만 누가 와도 손흥민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이 같은 평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베르너는 첼시 시절 일찌감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4,500만 파운드, 한국 돈 753억 원의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한 베르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는 공식전 89경기 23골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며 2022년 여름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습니다. 이적료는 2년 만에 3천만 유로, 한국 돈 432억 원으로 25%가 삭감됐습니다. 베르너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서 활약상도 미비합니다. 리그 14경기에 나서서 2골에 그쳤고 선발 출전은 4차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장 뛸 공격수가 없는 토트넘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만 봐도 현재 손흥민의 위상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안컵 조직위원장도 이 같은 손흥민을 두고 아시아를 뛰어넘은 월드스타라고 칭찬했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바쁜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번 대회를 빛낼 월드스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자심 알자심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최고 스타 중 하나라며 손흥민 등 유럽에서 뛰는 세계적 선수가 카타르로 와서 경기를 펼치는 건 관중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이 떠난 후 많은 사람이 토트넘을 의심했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많은 골을 넣으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며 주장다운 역할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린 지 약 1년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돌아본 알자심 위원장은 세계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월드컵에서도 손흥민은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한 스타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뿐 아니라 이강인과 김민재, 그리고 황희찬의 이름도 언급하며 한국의 전력이 탄탄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현재 스포츠 전문 도박사들은 우승 확률 1위 국가로 일본, 그리고 2위 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 많은 경쟁자를 넘어서면 결승에서는 숙적 일본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선수 구성면에서 탈아시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승 한일전이 성사되면 진정한 아시아 최강을 놓고 펼치는 명승부를 기대할 만합니다. 일본은 피파 랭킹 17위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2대권에 진입해 있고 이란 21위, 한국 23위, 호주가 25위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도박사들이 전망한 우승 배당률에서도 일본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3.38로 1위를 기록 중이며 한국은 4.44로 2위입니다. 호주는 8.06,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8.59, 카타르는 9.13입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2파전을 유력한 우승 경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에이스인 미토마 가오루가 대표팀 합류 전에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6주가량 소요되는 부상임에도 미토마를 토너먼트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핵심 주전 미드필더였던 가마다 다이치는 지난 여름 이탈리아 라치오로 이적한 후 결국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고 셀틱의 득점왕 후루아시 고교와 일본의 3선을 책임졌던 다나카 아오도 불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부 분열도 심각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즌 중에 왜 부르냐며 주축 선수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아시안컵 우승을 두고 다투는 양 국가의 대표팀 분위기가 상반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대표팀 주축 멤버들은 유럽 축구 시즌 중에 진행되는 아시안컵 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수비의 핵심 도미아스는 아시안컵이 유로와 같은 6월에 열렸으면 좋겠다면서 대체 왜 1월에 대회를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마찬가지로 선수에게 좋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에이스 구보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이 리그 중에 개최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시에다드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토너먼트에는 참가할 의무가 있기에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아시안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국가대항전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일본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국가대표가 내분을 겪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펼쳐 몸값을 키워야 하는 선수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한국 대표팀의 황희찬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희찬은 아시안컵을 위한 소집을 앞두고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것은 매우 흥분되고 반드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희찬은 아시안컵에서 64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기에 울브스에서 늘 그러했듯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는 쿠보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황희찬의 발언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진심이 더 진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비슷한 반응은 이미 캡틴인 손흥민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은 제 욕심을 채우러 간다기보다는 한 가족이 돼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로 나가는 거라며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만큼은 개인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내가 조금 더 이익 보는 순간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위해 희생할 건지에 대해 많이 얘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 소속팀을 떠나게 돼 미안하지만 조국을 대표해 나가는 자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결과로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런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심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냉정하게 말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은 인터뷰에서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이강인 등 월드클래스 선수를 여러 명 보유해 역대 최강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선수들도 해외파가 많고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부상도 없기에 이번 대표팀을 두고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과의 수준차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손 감독은 우승을 못할 것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손 감독은 선수 개인 기량의 총합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고 축구 실력과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축구의 두 날개이자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함께 16강 고지에 올랐지만 다수의 해외 전문가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64년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00년대 이후 76차례의 아시안컵에서 3차례 정상에 오르고 1차례 준우승했습니다. 손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에 도취해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일본을 한 번 앞선다고 해도 그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손 감독은 어린 나이부터 승패의 결과에 매몰돼 기본기를 닦는 데에 소홀한 한국 축구 지도 방식을 비판해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축구 아카데미에서는 그간 볼 리프팅 등 기본기 교육만 해오다 올해부터 강원권역 중등부 축구리그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손 감독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승패에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키 크고 덩치 큰 애들 상대로 우리 애들이 영리하게 볼 잘 차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의견이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손흥정 감독님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님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고 축구 선수 중 최고 중에 최고를 만들어내셨음에도 항상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의 가르침도 대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존중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손흥민 선수도 분명 아버님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의 의미를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를 보니 알겠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